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정말 테슬라 주식이 폭발을 했습니다. 눈 떠보니 이제 900 근처에 다 왔는데 오늘도 % 이상 올랐기 때문에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제가 어제랑 엊그제 다 얘기한 좀 핫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그 관심도가 내려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내려가고 있는데, 역시나 그 조항들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레딧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크레딧을 받으려면 노스 아메리카에서 무조건 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의 로 머티리얼 그 부분들이 벌써부터 이 물밑에서 이미 자동차 회사들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기 해서 블룸버그에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아이고야 이거 그대로 못 가겠구나, 또 어떻게 바뀔지.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법이 이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온갖 프레셔와 여기가 아주 그냥 진흙탕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픽처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결국 그 본질은 미국이나 그 미국 얼라이언스에서 만들고 중국은 손떼라는 얘기죠. 그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미국 내에서 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건 맞습니다. 그게 저는 주식에서 시장에 아주 칼같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켈리 블루북에서도 이거 아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현대 아이오닉 5가 아무도 지금 미국 이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근데 미국 일이니까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드시는 분이 없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냥 방점을 찍으면, 이 법이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 현대 아이오닉 5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왜냐면 노스 아메리카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가 미국의 공장을, 지금 전기차 공장을, 저는 그래서 어제 한 얘기대로 이거 별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결국 자꾸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게 싸가지고 자꾸 나가고, 이 미국같이 강한 나라들은 자기 또 시장, 강한 것뿐만 아니라 큰 자국의 시장을 무기로 잡고 계속 여기다가 공장 만들라고 힘들게, 돈도 많이 들지만 어떻게든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여기서 만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현대도 결국은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라든지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을 할 계획은 있죠. 할 계획은 있는데 저 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아마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면 현대차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차는 이득이 안 나죠. 현대도 아마 이득이 안 날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그걸 유럽에도 팔고 한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지 그 공장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 라인을 꾸리게 되면 지금 판매량으로는 무조건 엄청난 적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현대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고, 댓글에도 아주 좋은 얘기를 알려주셨듯이 그 랍 데일리 테슬라를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죠. 지금 이거 법에 문제 있다, 이거 루폴이 있다라는 거죠. 루폴이 뭐냐면은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캐퍼시티가 더 올라갔죠. 더 타이트해졌는데, 아니 그거 배터리 가격이 $1000도 안 하는데 보조금을 $7500를 준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러 머티리얼을 엄청 제한을 걸었죠. 한국 배터리 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댓글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배터리의 주 원료나 가공은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배터리를 가공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환경 규제라든지, 물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엄청 들죠. 그러니까 좀 느슨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야지 저기 싼 거지,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면 배터리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가공적인 면들, 마이닝에서 그 풀셋으로 중국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떼고 만들 수 있을까? 한국 배터리도 지금 잘 따져봐야 되고, 테슬라는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당장 내년에 그 제한, 그러니까 페이즈 아웃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점점 중국을 천천히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테슬라가 가장 유리한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결국 중국의 그 냄새를 계속 빼야 되는데 테슬라도 그건 쉽지가 않다. 한국 배터리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 다음 기사에 블룸버그가 아니나 다를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타이틀도 잡았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굿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차근차근 이제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Time to move on from the hybrid car 이렇게 phase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블룸버그 보면은 다른 여러 기사들이 이놈의 텍스 크레딧이 좋아진 줄 알았더니 자동차 회사들한테 아주 큰 챌린지를 안겨줬다라는 거죠. 로우 머티리얼까지 생산 그 기본되는 머티리얼까지 찾아가지고는 결국은 미국이나 미국 얼라이언스에서만 하라고 하니 차 조립은 노스 아메리카고 이러니 이거 해결하기가 아주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당장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테슬라는 괜찮은데 제가 얘기했듯이 해가 가면 갈수록 위험하다는데 블룸버그도 참 가려들어야 된다라는 게 블룸버그는 그런 월가 트레이더들한테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해주고 터미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듯이 점점 이런 언론사들이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얘기한 거를 제가 블룸버그 기사를 읽은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고 이거가 이제 나와서 읽어보니까 제가 한 얘기를 고스란히 똑같이 했더라고요. 이런 건 좀 뿌듯하더라고요. 다른 제가 얻은 정보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추측을 했는데 블룸버그랑 이게 상당수 일치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는 그겁니다. 야 이게 너무 다른 조건들이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이미 GM이나 이런 데 보면 캡업 생각 환영하지만 계속 정치권과 잘 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엄청 압박해서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속셈이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하이브리드로 거기를 뚫어야 되나? 이게 아주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배터리 회사한테도 타진을 해보는 거고 지금 발빠르게 정치권부터 해서 아주 그냥 얽히설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예측이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되도록이면 제 경험상 물론 그런 루폴이 있고 이렇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그 본질에 가깝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의도한 대로 이런 큰 법안들은 그렇게 가더라. 거기에 엄청난 진통과 이런 것들이 예상은 되지만 결국은 의도한 대로 그 법이 취지한 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다 들리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진짜 통과되면 내년부터 현대기아차는 중앙정부로부터 텍스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량은 뭐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다음은 MIT에서 나온 저도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이게 제가 중국에 있지도 않고 정보는 제한적이고 이걸 어떻게 알 방법이 없나 하는데 1월 찰나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 그래도 좀 신뢰성이 있죠. 여기서 중국의 로보택시 드라이버랑 이렇게 하루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인터뷰한 게 공개돼서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좀 알 수 있는 정보가 좀 한계는 있지만 좀 신기한 게 드라이버에서 안 앉아 있고요.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패신저 사이드에 앉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를 한답니다.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 놀라운 사실인데 현재 중국 당국이 무인으로는 절대 테스트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왔을 때까지는요. 그걸 봐서는 아직은 완벽하진 않구나. 그러니까 미국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술 격차가 있는 것 같고 이분 인터뷰의 마지막 소감이 너무 웃겨서 결국 이런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이게 만약 잘 된다고 그러면 직업이 사라질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 이 사람한테 묻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기술적인 면에 대한 확장, 능력을 좀 확장해서 이 업계에 계속 오래 남아있고 싶기도 하면서 그게 좀 불분명한데 이런 경험을 쉐어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 자율주행이 어떻게 가는지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도 좀 문제가 그러니까 리포트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인프라가 새로 도로를 짓고 굉장히 규격화가 잘 돼 있다고 들어있어서 자율주행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왠지 저분 뉘앙스로는 역시 사람이 하는 거에는 정말 변수가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좀 흥미 위주로는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은 지금 도시 내에서 제한적이나마 완전 무인으로 계속 테스트를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구 밀도가 다르지만 좀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좋았고요. FSD 10.13 13이 언제 나오냐. 근데 역시 좀 늦어지고 있죠. 제가 예상한 대로 결국 제가 예상한 시간에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한 가지 일론 머스크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변화 13의 이 변화폭을 캘리포니아보다는 outside of 캘리포니아가 더 계신 분들이 더 크게 느낄 거라는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많은 데이터들이 여기서 특히 지금 테슬라의 공장이 있는 요 베이에리아 쪽에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 트레이닝된 데이터들이 저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 13부터는 아닌데도 확 성능이 많이 늘었다라는 걸 다시 재차 확인해 줬기 때문에 이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참 이게 어렵고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팔런티어랑 협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근데 찾아보니까 요즘 또 한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안드레 카파시가 떠나서도 있고요. 지금 테슬라의 방식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넣어가지고 트레이닝해서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방식인데 이러니까 계속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간사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변하는 폭에 적응하게 되면은 금방 실증 낼 겁니다. 더 확 증가되는 거를 기대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모두의 이런 데이터 기업들이 꿈꾸는 범용성 AI에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는데 지금 그걸 목표로 가는 회사들 중에서 그나마 팔런티어가 나름 그래도 선구자적이면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협업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다. 레딧도 좀 보고 이렇게 정리된 다른 분들의 유명한 블로그도 좀 갖고 와 봤는데 성향은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볼 법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로 시너지가 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AI라고 하지만 자율주행에 특화된 거지 범용적인 AI도 아닌 뿐더러 근데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있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걸 찾아보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AI 스타트업이 많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다르고요. 방식도 다르고 관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또 이걸 토대로 나온 결론이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방식 그게 내 회사에 적용이 되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진다는 거 알았는데 그게 나한테 또 실행이 되냐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팔런티어가 요구하는 플랫폼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고 와 그런 베리에이션들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할래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할래 할 때마다 회사가 무궁무진하게 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투자가 누가 물론 팔런티어가 리딩하는 건 맞긴 한데 누가 될지 와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자동차 데이터 판매량만 집계하는 것만 보더라도 누가 집계하냐 어떻게 집계하냐에 따라서 계속 딜레이 돼서 나오죠. 댓글에도 이게 왜 빨리빨리 안 나오냐 한국 내에서냐 빨리빨리 나오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미국은 참 다양한 주들이 있듯이 그거를 어떻게 이 재단하고 수집하냐에 따른 것만 하더라도 지금 AI 논하는 게 아닌데도 한두 달씩 딜레이 되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범용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재단해서 AI까지 간다라는 거는
와, 여기 갈 길이 엄청 멀더라고요. 그래서 두 회사가 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 더 자기들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제너럴한 면으로 좀 더 범용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면에 있어서 이런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큐리티적인 면 때문에 협업이 어렵다가 중론입니다. 이미 팔런티어가 자동차 회사들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이미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얘기는 하고 싶은데 결국 얘기를 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정보가 팔란티어를 통해서 다른 이걸 노리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지금 스텔란티스 이거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들의 지금 배터리 플랜트라든지 충전소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팔란티어가 너무 깊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트너들이 공고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파트너들이랑 테슬라랑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가 중론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서로 원하는 바가 커서 근데 이걸 정리하기가 지금 앞선 이런 전기차 텍스 크레딧 얽힌 것만큼 얽히설키 복잡해가지고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트로 영상에 썼는데 제가 FSD 쓴 거에 대한 해설을 안 해서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보시면 제가 이걸 인트로 영상에 썼는데 뭔가 느껴지는 바가 없으신지요? 자, 보통 이런 고가도로를 가면은 팬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게 빈번히 있었다고 그랬죠. 저는 없다가 10일에서 그걸 10일인가 10에서 그 전 버전에서 갑자기 없던 팬텀 브레이크가 생겨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12에서 사람이 이게 좋아지면요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쁜 거는 자기가 쓰다가 안 좋아지는 건 금방 느끼는데 좋아진 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위로 다니는 이런 브릿지를 넘을 때마다 원래 여기 부딪혀서 혹은 아무리 카메라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그림자라든지 이런 데 때문에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전혀 줄지 않죠. 여기 또 지나가는데 멀지 잘 하면서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초창기 버전에는 많은 분들이 막 사인에도 부딪혀가지고 속도가 줄어든다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이걸 쓰면서 요즘 돌아다녀 보니까 팬텀 브레이크를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계속 진보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